인간은 살아가는 동안 셀 수 없이 많은 것들을 배웁니다.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기본적인 것들부터 많은 정보와 지식들까지. 매 순간순간이 배움의 연속입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배움이란 무엇일까요? 과연 기술과 지식을 얻는 것만이 진정한 배움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대다수의 청년들은 당연시되는 진학문화에 물들어 있습니다. 초등학교를 지나 중학교로, 중학교를 지나 고등학교, 그리고 대학교로 가기 위해 전전긍긍합니다. 하지만 대다수의 청년들은 대학에서조차 자신이 하고 싶은 공부를 하지 못하고 오로지 취업을 걱정하며 스펙 경쟁에 여념이 없습니다. 실제로 서울 소재의 대학으로 가서 청년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해 보았습니다. 2가지 질문을 해보았는데요. 대학은 취업을 위한 곳이다 라고 대답한 청년들의 의견은 현 사회는 학력과 스펙을 강요하고 배움의 목적은 결국 취업과 직결된다는 의견들이었습니다. 예전에는 배움을 위한 곳이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3년 다니고 있는데 그냥 취업을 위한 과정이에요. 취지는 물론 배움을 위한 거라고 하지만 지금 현실적으로는 당연히 취업이라고 생각해요. 최소한 4년제 나와야 취직이 된다고 하고 아니면 2년제 못해도 나와야지 취직이 된다고 하는 현실이니까요. 대학은 배움을 위한 곳이다 라고 답한 청년들은 다양한 경험과 지식을 얻는 장이자 인성을 기를 수 있는 기회라는 의견을 보였습니다. 전 취업보단 배움을 위한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취업을 위주로 하면 학점을 목표로 할 수도 있지만 학점이 높은 것보다는 다양한 지식들을 배우고 사람 됨됨이 그 정도를 배울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배움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대학의 커리큘럼에 만족하는가 라는 질문에는 그렇지 않다는 의견이 더 많았는데요. 전공과는 무관한 강의 내용이 많고 짜여진 틀에 따라가는 느낌을 받거나 배우고 싶지 않은 내용을 배우는 이유들이 있었습니다. 기술적인 부분을 좀 더 많이 배우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하는데 학과에서는 막상 그런 게 많이 없더라고요. 아니요, 솔직히 만족하진 않아요. 제가 하고 싶은 거나 이제 배우고 싶은 게 있는데 그 커리큘럼에 짜여진 대로 우선 움직여야 되니까 그거는 조금. 이렇게 취업만을 위해 배워야 하는 사회 속에서 진정한 배움을 위해 발걸음을 내디뎌 자신을 완성해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서울에 위치한 대한대학. 우리는 대한학교 하면 먼저 부정적인 이미지를 떠올리기 마련인데요. 하지만 그것은 우리의 선입견에 불과했습니다. 배움에 대한 열정으로 아주 뜨거웠기 때문이죠. 대한대학, 과연 어떤 사람들이 무엇을 배우려 모인 것일까요? 저희 제이슨학교조합은 자유로운 개인들이 공감하고 협력하는 교육 공동체예요. 그래서 이를테면 그 지식의 생산자와 지식의 소비자라고 하는 가르치는 자와 배우는 자가 서로 평등하게 만나서 지식을 순환할 수 있는 그런 교육 공동체를 만들고자 합니다. 이곳은 일반 학교와 많은 부분이 달랐습니다. 가르치는 사람과 배우는 사람의 경계를 허물어 서로 소통함으로써 교육을 이어나가고 있었는데요. 지식과 기술을 다루기보다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에 대해 깊이 생각해보는 인문학적 배움이 있었습니다. 학생들의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여기에서 말하는 이념이 좋았던 것 같아요. 여기 학교에서는 이제 통섭형 공부를 이제 내세우고 있는데, 저는 약간 문화예술 기획 쪽에 진로를 가지고 있는데, 저랑 친한 언니들이 그쪽으로 진로를 가고 있는 언니들이 있는데, 대학에서 배우는 게 별거 없다고 하고, 또 그 언니들도 그냥 거기 학교에서 가르쳐 주는 거는 그냥 이제 취업하는 법. 근데 저는 그런 것보다는 좀 더 이제 문화예술에 대한 지식을 폭넓게 넓히고 싶은데, 문화예술이라는 것도 굉장히 방대한 분야이기 때문에 문화예술만 딱 공부하는 게 아니라 여러 분야에서 또 많은 지식들을 베이스로 깔고 공부를 하고 싶어서 여기 오면 정말 다양한 공부들을 할 수 있고 접할 수 있고 그런 지식의 장이라고 생각을 해서 커리큘럼을 보고 마음에 들었고, 뭐 학비며 뭐 인천에 살고 있는데 뭐 거리나 그런 걸로 따져봤을 때 적합한 조건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대한대학을 다니고 얻게 된 점이라고 하면 일단은 이렇게 제가 뭐 집에서 뭐 따로 공부를 한다든가 이런 홈스쿨링이라든가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에 비해서 일단 훨씬 체계적으로 이제 가르쳐 주시고 또 그런 거에 대해서 수강할 수 있는 기회를 얻어서 되게 많은 걸 얻어가는 것 같고요. 그래서 여기가 이제 통섭형 교과 과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예를 들면 사회과학에 관심이 있다고 하더라도 자연과학에 대해서도 공부를 하게 되어 있고, 그리고 또 예술이라든가 이런 쪽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씩 공부를 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폭넓게 공부할 수 있는 거를 얻어간다고 생각하고요. 얻고 싶은 거라고 하면 대안적인 삶을 선택하게 되면 아무래도 활동하는 범위가 되게 좁기 때문에 그 경험이라든가 이런 걸 쌓는 게 제한이 되어 있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좀 많은 경험을 얻기를 발판으로 해서 이제 가져올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인문계 때는 전혀 학생에 대한 배려 같은 게 좀 안 보였어요. 그냥 정말 주입식 교육의 대표적인 그런 교육을 받고 여기 오니까 저도 이제 발언을 할 수 있는 그런 거에 대해서 여기서 이제 인식을 하고, 저도 옛날에 학교 다닐 때는 발표 잘 안 했는데 여기서는 이제 하게 되고, 그리고 나를 위한 공부를 하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 그런 게 달라진 것 같아요. 대한대학에서는 주입식 교육이 아닌 발표와 토론을 통하여 자신이 가지고 있는 생각을 끊임없이 표출합니다. 서로의 생각과 지식을 공유하는 모습이 참 즐거워 보입니다. 그래서 그 분과학문 체제라고 하면 일종의 그 대학 내에서 권력 체제들이 만들어지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계열화되고 각 모든 분과마다 전문가가 있고 그 전문가 아래로 이제 권력이 쫙 이렇게 일종의 그 뭐랄까 위계 질서가 쭉 세워지다 보니까 서로 간의 그 소통과 교류도 없고, 그리고 그 학문을 배움에도 있어가지고 굉장히 그런 위계 질서가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더군다나 미래를 살아가야 할 때 굉장히 중요한 것은 이제 그런 학문들 간의 경계를 강화하는 것보다는 경계를 넘어설 수 있는 통섭적인 그런 교육을 해야 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현재 대학은 그런 것들을 못하고 있는 실정인 거죠. 그래서 이제 그걸 못하면 밖에서 해보자 취지로 우리가 분과학문 같은 것들을 넘어서는 통섭형 그런 교육과정을 설계를 이제 하려고 노력했던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비슷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는 선생님들이 한 1년, 한 길게는 한 3년 정도 이제 그 모여서 세미나도 하고 각자의 분야를 서로 유지하면서도 서로를 이제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그 구조를 만드느라 좀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이곳은 담임교사들이 모여 학생들의 이야기에 한창입니다. 맡은 학생들의 이야기를 공유하고 어떻게 이끌어줘야 할지, 그리고 문제가 있다면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지 하나하나 빼지 않고 의논을 하는 자리 같습니다. 그들은 어떤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것일까요? 작년에 저희가 그 지순협 이 대한대학을 세우는 이 기획 과정이 원래 재작년부터 시작된 걸로 아는데, 작년 저는 이제 1년 동안 쭉 작년 1월부터 12월까지 이제 참여를 했는데요. 그 과정에서 우리가 대한대학이라면 일반 대학과는 분명히 다른 점이 있어야 되는데, 저희 모두 다 일반 대학에서 느꼈던 그 한계와 그 정말 그 불쌍한 학생들의 그 정말 불쌍한 걸 저희가 너무나 몸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적어도 대한대학이라면 선생님, 그러니까 교수진부터가 달라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한 사람당 너무 많지 않게 한 5-6명 정도로만 해서 집중적으로 그 학생들을 6개월 동안 책임지고 가고, 이렇게 적어도 이런 정도는 우리가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작년부터 이렇게 단행교수제를 하기로 이렇게 시행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듯 대한대학 학생들은 그들이 선택한 배움의 길을 걸으며 열정적이고 다부지게 자기 자신을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되게 그거 찬성이죠. 자기가 무언가를 하겠다고 의지가 있고, 그리고 자기가 무언가를 하기 위해서 움직인다는 것 자체가, 저 그 움직임이라는 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네, 뭐 나이가 안 정해져 있는 거니까. 필요에 의한 배움을 실천하는 곳도 있습니다. 카페 분위기의 이곳은 철학자 에피쿠로스의 이름을 딴 인문학 공동체 에피입니다. 에피쿠로스의 사유는 삶의 목적이 행복과 즐거움에 있다라고 설파했던 철학자인데, 그 사유를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공부하고 고민하고 또 실천하는 공간이에요. 우선 제가 설명드렸듯이 저희는 이제 인문학 공동체라고 해서 인문학에 관련된 강좌나 토론 또 이제 문화 행사들을 하고 있어요. 자신의 신념과 가치관을 높이고 어떻게 살아가는가에 대한 고민에 답을 구하는 사람들이 이곳의 발길을 향하고 있습니다. 여러 강좌들을 통해 어떻게 살아가는가를 배우고 있습니다. 저희 함께 활동하시는 분들 중에는 뭐 문학
전공자도 계시고 시 쓰시는 분도 계시고 또 철학 공부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림, 음악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또 일반 직장인 분들도 오시기도 하고 또 연령이 높으신 분들도 오시는데 대부분은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겠다. 어떻게 살아야 할지 해답을 찾으려고 공부를 하러 왔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현대교육의 목표가 인성교육이 있고 제사회화 교육이 있고 존재론적 교육이 있는데 세 개의 목표가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 교육은 인성교육이나 제사회화 교육 특히 이제 가장 이렇게 실용적으로 효율적이거나 실용적인 공부에 많이 치중하다 보니까 나는 누구인지 또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존재에 대한 고민들을 많이 하지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나이는 먹고 그리고 대학을 나오고 또 취업을 하고 나이가 더 들어도 끊임없이 자기의 신념이나 가치관에 대해서 흔들려요. 예, 그래서 가장 큰 문제는 그거 같아요. 그러니까 오랜 동안 교육을 하는데도 나의 신념이나 가치관을 세우지 못하고 있다는 것. 그래서 흔들리고 나를 세우지 못하니 외부 환경이나 외부 상황에 끊임없이 흔들리다가 삶을 포기하는 경우도 많고 그런 것들이 지금 보여지고 있는 어떤 한 예인 것 같아요. 학교에서 충분히 이런 인문적 소양이라든지 예술교육, 존재론적 교육을 하면 굳이 학교 밖에서 이런 활동들이 이렇게 많이 이루어지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학교 안에 이런 인문학에 대한 것들이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고 그리고 그런 공간들이 있다면 굳이 학교 밖에 이런 취재를 많이 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레닌이 한 이야기 중에 공부하고 또 공부하라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 이야기처럼 사실 우리는 늘 변화하고 있고, 그죠? 자신도 변화하고, 사회도 변화하고, 모든 것들이 변화하고 있는데, 그 변화하는 세계에서 내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 늘 선택해야 되는 상황이죠. 우리 삶을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선택할 수밖에 없어요. 작은 선택부터 큰 선택까지. 그런데 그 선택을 선택을 할 때 기준이 되는 것이 신념이나 가치관, 내가 믿는 바들. 그런 것을 끊임없이 세워가고 찾기 위해서는 공부를 해야죠. 이곳은 에피에서 운영하고 있는 독서 토론 모임입니다. 선정한 책을 한 권 읽고 나서 단순히 표면적인 내용을 다루는 것을 넘어 인문학, 철학적으로 접근하여 더욱 깊은 대화를 나눕니다. 나이에 구애받지 않고 누구나 이곳을 찾아 자신이 원하는 배움을 찾는 모습이 인상적입니다. 토론을 통해 자신의 이야기를 끊임없이 배출하고 다른 이들의 이야기를 수용하는 모습이 즐거워 보입니다. 아이가 있는데 저는 아이를 키우고 나면 제가 할머니가 돼 있을 줄 알았어요. 근데 아이가 초등학교 이제 저학년을 벗어나기 시작하니까 너무나 많은 시간들이 있고 또 생각보다 제가 아직도 젊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삶으로 할머니까지 계속 그냥 가정주부로 살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가까운 도서관을 찾게 됐어요. 처음에 와서 제가 여기서 이제 성인 강좌를 듣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수업들을 들으면서 제 생각들도 좀 바뀌고 거기에서 생각이 맞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동아리를 만들게 됐고 그 동아리 활동으로 매주 책을 정해서 책을 읽고 또 이 도서관 안에서 하는 행사들 도우미 역할을 하기도 하고 보조 활동들을 하다가 지금은 아예 이제 어린이들 강좌를 맡아서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학교 다닐 때 배웠던 교육은 그냥 의무 교육이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필요해서 배운 공부가 아니라 그냥 배웠던 공부였고 지금은 제가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런 것들에 대한 고민을 이렇게 답을 구하는 공부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게 차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나이가 변하고 아니면 변화시키려고 노력하는 것 그런 것들이 진정한 배움의 기본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1학년 때 잠깐 이제 교양에서 들어본 적이 있는데
그때 되게 재밌었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요즘에는 그런 교양들도 많이 도태되고 없어져가지고 학문을 접할 기회가 없어서 많이 아쉽습니다. 주말마다 인문학에 관심 있는 학생들이 이곳으로 모여 수업을 들으며 배움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합니다. 이곳은 학교와는 다르게 선생님과 학생들이 배움에 대한 주제를 미리 정하고 주입식 교육이 아닌 주도적 교육을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생명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고민하고 집중하는 학생들의 모습에서 진지함이 묻어납니다. 배움이라는 게 꼭 한 가지 방식으로만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저도 여기 나와서 아이들을 만나는 방식이 좀 다른 거예요. 학교에서랑. 그래서 너무 편하고 좋고 새롭게 만나는 사람들이 너무 좋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학교에서 좀 아쉬운 거 많이 있잖아요. 학교는 늘 이렇게 평가를 염두에 두고 공부해야 되거든요. 근데 여기는 뭐 답을 찾는 공부가 아닌 것이 가장 다른 점인 것 같아요. 내가 배운 거를 실천할 수 있어야지 그럼 배운 거죠. 뭐 예를 들어서 지금 그 동물들이 사육되는 그런 것을 보고 치킨을 먹을 때 좀 망설이고 또 고기를 좀 먹을 때 내가 지금 이걸 꼭 먹어야 되나? 좀 다른 걸 먹으면 안 되나? 이렇게 좀 생각하면서 갈 수 있는 게 배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수업 후에는 주제와 관련된 책을 통해 토론 시간을 가지는데요. 학생들이 자신의 생각을 자유롭게 말하는 모습이 행복해 보입니다. 학생들에게 인문학 교실은 어떤 공간일까요? 좋은 게 학교에서는 선생님 강의를 들으면요 생각을 정리할 수 있는 시간 같은 게 없잖아요. 근데 여기는 선생님 강의 먼저 듣고 친구들이랑 말하면서 내가 이렇게 받아들였구나 느끼는 것도 있고, 학교에서 배운 거는 집에 가서 엄마나 아빠나 동생한테 이렇게 말해주고 싶은 그런 생각이 안 들거든요. 여기서 배운 거를 집에 가가지고 저녁 식사할 때 엄마랑 아빠나 동생한테 이렇게 설명해주고 이렇게 나눠주고 싶은 배움을 받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오히려 학교에서는 일종의 정형화된 틀 안에서 같은 교육에 똑같은 교과서, 똑같은 내용을 한꺼번에 가르치게 되잖아요. 그런 정형화된 틀을 벗어나서 의견을 나누고 쌍방향적으로 토론하고 공유하면서 함께 성장할 수 있다는 점에서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저희가 주체가 돼서 살면서 필요하고 유용하다 하는 걸 저절로 알게 되는 게 배움이라고 생각해요. 이걸 하기 전에는 그냥 들어오는 정보가 있으면 그대로 받아들이고 사실 그 주변에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근데 여기서 뭔가를 알고 난 다음에는 좀 더 비판적으로 생각할 수 있게 되고 이걸 좀 더 다르게 보는 능력이 생긴 것 같아요. 이곳 학생들은 자유롭게 소통하는 자발적인 배움에 만족하고 있었습니다. 스웨덴에서는 진정한 배움을 위해 시민교육이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많은 교육 모임들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 중 노동자 교육협회가 시민교육의 30%를 담당하고 있는 가장 큰 학습단체인데요. 그 홈페이지를 보면 다채로운 프로그램에 더욱 놀라게 됩니다. 지역 연극 공연, 포크송 가수와 함께 노래하기 같은 문화와 생활교육부터 환경 연료 문제, 따돌림 문제 해결 같은 사회문화 강좌도 있습니다. 또한 가장 두드러진 특징으로 스웨덴에는 전체 인구의 10%인 2만 명이 참가하는 28만 개의 학습 서클이 있다고 하는데요. 이렇듯 진정한 배움을 원하는 국민들을 위해 많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에서 진정한 배움이란 무엇일까요? 명제로서의 지식보다는 실천으로서의 지식이 진정한 배움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사고의 확장, 변화 그런 거에 필요한 공부를 하고 그래서 나이가 변하고 아니면 변화시키려고 노력하는 것 그런 것들이 진정한 배움의 기본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단순히 그런 지식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어떤 경험도 배운다고 할 수 있는 거고 노는 것도 그 놀이 속에서 이제 무의식 속에 어떤 협력이나 협동에 관한 것들 그런 걸 모두 배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거 그냥 살아가는 그런 하나의 과정 자체가 모두 배움이라고 생각합니다. 배움.
진짜 배움이라는 것이 존재할까요? 먹고 싶은 음식을 그날의 점심 메뉴로 정하듯 자신의 결핍에 따라 부족한 것을 스스로 채우고 있는 사람들을 만나봤는데요. 아마 배움이란 정의 내릴 수 없는 각자에게 맞는 선택을 하고 책임지는 것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망설임 없이 불안감을 뒤로하고 직진하는 그들을 보며 우리는 우리 자신 또한 돌아볼 수 있었습니다. 지금의 선택에 만족하는지 후회는 없는지 모두 자신만의 지금에게 질문을 던져보는 것은 어떨까요?